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몸맘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증상 중 하나지만 정작 병원에 갈지 말지, 걱정을 해야 할지 말지 늘 헷갈리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통, 그 중에서도 위험한 두통과 비교적 괜찮은 두통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아픈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난 날, 잠을 설친 다음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몸살이 올 때도 머리가 띵하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픈 건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참고 살면 되지.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혹시 뇌졸중 오는 거 아닌가? 혹시 뇌에 뭐가 생긴 거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통이 심하거나 평소와 다른 양상이라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리가 아플 때 어떤 두통은 조금 지켜보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해도 괜찮은 경우이고 어떤 두통은 참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인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보다는 여러분의 일상 언어로 경험을 떠올리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통이란 무엇일까요? 두개골 안에는 뇌가 있고 뇌는 아주 섬세한 기관이지만 정작 뇌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통의 상당수는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두개골 안쪽 혈관들, 머리와 목 주변의 근육, 피부, 눈 주변, 턱 관절, 목뼈에서 오는 신호들을 뇌가 머리가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통이라고 해서 모두 다 뇌 속 큰 병 때문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많은 경우는 근육의 긴장, 피곤, 수면 부족, 눈의 피로, 자세 문제, 혈관의 일시적인 수축과 확장 때문에 나타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머리 뒤통수에서부터 뒷목, 어깨까지 쫙 당기는 긴장성 두통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괜찮은 거라니 그냥 참고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통 중에는 이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건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위험 신호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경계선을 여러분께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비교적 괜찮은 두통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긴장성 두통은 대개 머리 전체를 띠로 두른 것처럼 조이는 느낌, 머리가 무겁고 눌리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한쪽만 콕콕 쑤신다기보다는 머리 위, 관자놀이, 뒤통수, 목덜미 쪽이 같이 뻐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거나 눈을 너무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노안 때문에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눈을 찡그리며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얼굴과 머리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면서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내 눈에 맞지 않는 오래된 돋보기를 계속 쓰는 것도 머리를 무겁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도 두통은 찾아옵니다. 특히 전날 잠을 설쳐서 수면이 부족했던 날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피로하거나 잠이 부족할 때 오는 두통은 쉬거나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잠을 조금 푹 자고 나면 두통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고 진통제를 한두 번 먹으면 통증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두통의 양상과 패턴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아, 내가 피곤하면 오는 그 머리야. 눈을 너무 쓰거나 긴장하면 오는 그 통증이네.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두통이라면 위험한 두통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젊을 때부터 편두통이 있으셨던 분도 있습니다. 편두통은 보통 머리 한쪽이 욱신욱신 쑤시고 맥이 뛰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통증에 메스꺼움,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지는 증상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토할 것 같고 누워서 조용한 방에서 쉬고 싶어지는 두통입니다. 편두통 자체도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병이지만 패턴이 오랫동안 비슷하게 반복되고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고 약을 쓰면 조절이 된다면 대부분은 생명을 위협하는 두통은 아닙니다. 반대로 두통이 위험 신호일 때는 말 그대로 양상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통은 참다 낫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갑자기 번개치듯 순식간에 시작되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소에는 머리가 아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이렇게 심한 두통은 처음이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통증. 몇 초에서 몇 분 사이에 머리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두통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두통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특히 지주막 하출혈 같은 위험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러움, 구토, 의식이 흐려짐, 말을 못하거나 몸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체 말고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뇌질환은 골든타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두통의 패턴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을 때입니다. 평소에 있던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과 양상, 강도, 지속시간이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면, 특히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 새로운 양식의 두통이 생겼다면 한 번쯤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하루 중 어느 때나 비슷하게 있다가 요즘 들어 새벽마다 심해진다든지, 누우면 머리가 더 아프고 오히려 앉으면 조금 나아진다든지, 점점 통증이 강해지고 진통제를 먹어도 전만큼 듣지 않는다면 그 배경에 다른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두통과 함께 신경학적인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느낌,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증상, 몸의 균형이 갑자기 안 맞고 휘청거리는 증상이 두통과 함께 나타난다면 뇌졸중이나 다른 뇌질환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두통과 함께 고열, 심한 목 뻣뻣함, 빛을 보면 더 아픈 증상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는 뇌수막염, 뇌염 같은 뇌를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거나 의상행동, 경련이 동반된다면 역시 지체 없이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머리를 다친 뒤에 생긴 두통입니다.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힌 뒤, 교통사고를 겪은 뒤, 몇 시간 혹은 며칠 뒤부터 두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어지러움, 구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생긴다면 머릿속에 피가 고이는 뇌출혈, 경막하 혈종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 예를 들어 심장질환, 인공판막, 심방세동 때문에 혈전 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머리를 부딪힌 이후의 두통을 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섯째, 나이가 50세 이후인데 이전에는 없던 새 두통이 생겼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있던 두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과 달리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처음 시작된 두통은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성 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뇌혈관 문제처럼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질환들이 두통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중이 함께 빠지거나 밤에 식은땀이 난다든지 전신 피로감이 심해지는 것과 함께 두통이 진행된다면 전문의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이 없고 패턴도 오랫동안 비슷하며 스트레스, 수면, 목, 어깨 긴장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두통이라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 그냥 참고 지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통이 자주 반복되면 일상생활이 지치고 짜증이 늘고 수면의 질과 집중력까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니어분들이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건가요?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오른 건가요? 두통이 있을 때 혈압을 재면 평소보다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과 불안, 긴장 때문에 몸이 비상 모드로 들어가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높은 혈압과 두통만 보고 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이 아주 많이 갑자기 치솟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항상 두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혈압이 따라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로 혈압 문제인지 확인하려면 통증이 없을 때의 혈압, 아침 저녁의 혈압, 며칠 이상 반복된 수치를 함께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두통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괜찮은 두통의 대표적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긴장성 두통입니다. 오랜 시간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한 자세로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집니다. 이 근육들이 머리 뒤쪽과 연결되어 있어서 근육이 딱딱하게 긴장되면 머리 전체를 조이는 듯한 두통으로 느껴집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자세 교정, 눈과 목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둘째는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밤에 깊이 자지 못하고 자꾸 깨거나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 혹은 반대로 너무 일찍 깨서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면 다음날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 두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잠자기 전 밝은 화면을 줄이는 습관이 두통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수분 부족과 식사 패턴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식사를 거르고 커피나 달콤한 간식으로만 버티다가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면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갑자기 끊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마셨을 때 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약물 과용 두통입니다. 두통이 있을 때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를 거의 매일 한 달에 10일, 15일 이상 드시다 보면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좋아지던 통증이 이제는 약을 먹어도 금방 다시 나타나고 머리가 하루 종일 무겁고 아픈 만성 두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진통제를 너무 자주, 오래 먹다 보면 우리 뇌는 역설적으로 통증에 훨씬 더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작은 자극도 뇌가 큰 통증으로 받아들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약을 더 세게 바꾸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두통의 패턴을 정리하고 약을 사용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 두통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이 두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오래전부터 비슷하게 반복되던 두통인가요? 아니면 최근 몇 주, 몇 달 사이에 새로 생겼나요? 둘째, 통증의 양상은 어떤가요? 머리 전체가 조이는 느낌인지, 한쪽만 찌르는 느낌인지, 갑자기 시작했는지, 서서히 강해지는지,
누우면 더 아픈지, 일어서면 더 아픈지 등 스스로 느낌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두통과 함께 다른 변화가 따라왔나요?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열이 나는지, 목이 뻣뻣한지, 구토를 하는지,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이 있는지 이 부분은 특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넷째, 진통제를 먹었을 때 통증이 완전히 가라앉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정도인지 아니면 약을 먹어도 큰 변화가 없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통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스마트폰, TV, 책, 컴퓨터를 보는 시간을 조금만 나누어 주고 30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고 눈을 감고 멀리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성 두통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은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몸과 머리가 촉촉해질 시간을 마련해주면 두통뿐 아니라 피로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은 완전히 끊기보다 나에게 맞는 양과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커피와 차를 계속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끊으면 금단성 두통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적당량만 마시고 오후 늦게는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조절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통을 참는 습관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언제가 아팠는지, 무엇을 한 뒤에 아팠는지, 어느 쪽이 얼마나 아팠는지, 약을 먹었는지 쉬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메모해두면 나중에 병원에 가셨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통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통이 자주 있다 보면 나는 원래 머리 아픈 사람이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고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심해졌을 때도 또 언젠가처럼 지나가겠지 하고 넘기다가 정말 위험한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아파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반복하면서 온갖 병 이름을 다 떠올려 보는 것도 마음에 큰 부담이 됩니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드문 질환, 최악의 경우만 눈에 들어오고 두통 자체보다 불안감이 더 커져서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손발 저림까지 같이 느끼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통이 아니라 불안이 몸을 흔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통을 대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무시하지도 말고 과하게 두려워하지도 말자. 이 중간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담담하게 관찰하고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조절을 해보는 것. 이것이 두통 관리의 가장 건강한 방향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있었을 법한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여성으로 평소에 혈압과 당뇨가 있어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피곤하거나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일이 반복됐지만 대부분 진통제를 한두 알 먹고 쉬면 다음 날에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번개치듯 심한 두통이 시작되었고 눈앞이 핑 돌면서 구토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언제처럼 지나가겠지 하고 참으셨지만 가족들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말도 어눌해진 것을 보고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갔고 검사 결과 지주막 하출혈이 확인되어 바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족이 두통의 위험 신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탈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B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 남성으로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몇 년 전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항상 무겁고 띵한 느낌이 들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짜증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지만 두통이 점점 잦아지자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뇌에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감과 불안이 함께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수면 습관을 조절하고 간단한 운동과 햇볕 쬐는 시간을 늘리고 필요한 약을 잠시 복용하자 두통의 강도와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머리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였다는 것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두통이라는 같은 증상이라도 어떤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 상황이고 어떤 것은 생활과 마음을 조정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두통을 무조건 큰 병으로만 생각해도 반대로 별것 아니다로만 치부해도 둘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니어 시기에 들어서면 몸의 여러 기관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둔해지고 관절도 뻐근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와 관련된 증상은 유독 더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는 곧 나의 생각, 나의 기억, 나의 인격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마다 혹시 나에게도 큰 병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혹시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함께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적어도 다음번에 두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두통은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 두통인가? 아니면 오늘 들었던 것처럼 예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의 두통인가? 다른 위험 신호는 함께 있는가? 이 질문에 차분히 답해 보신 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통이 잦아서 일상이 힘드신 분들께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으셨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만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통은 혼자 견디는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관리하고 조절해야 하는 하나의 건강과제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몸맘TV도 계속해서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몸맘TV에서 나눈 이 이야기가 두통을 완전히 없애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언제는 조금 지켜봐도 되고 언제는 절대 참으면 안 되겠다. 이 기준을 마음속에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도 평소와 전혀 다른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지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영상보다 진료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비슷하게 반복되어 온 두통 때문에 일상이 지치고 힘들어졌다면 이제는 혼자 참고만 계시지 말고 전문의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생활습관 조절과 적절한 치료만으로도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통이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면 안 될까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진단하고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습관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목이 뭉친 거겠지. 이건 분명히 뇌졸중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정해버리면 필요한 검사를 놓치거나
반대로 괜한 공포 속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그대로 내 몸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그러는데 머리 아플 땐 무조건 이 약을 먹어야 한대. 친구가 이 병원 가서 이런 주사를 맞고 확 나았대. 사람마다 두통의 원인은 다르고 몸 상태도 먹는 약도 기저질환도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잘 맞았던 방법이 나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진통제를 여기저기서 듣고 섞어 쓰는 것은 위장, 간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 신호가 분명한데도 병원 가서 혹시 큰 병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검사하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예 병원 문턱을 넘지 않는 일은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선택입니다. 검사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만큼 안심이 되는 일이고, 문제가 있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두통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흔한 신호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는 참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이 그 신호를 해석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몸맘TV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정보를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맑고 가벼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